금천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12층 남양에 있는 물건이 6억 5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5억 5천에. 호가보다 1억 정도 싸게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억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 이거 한 건 딱 하고 연봉보다 더 번 거죠. 2025년 12월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강남권은 거의 신고가 찍고 있고요. 주로 신축 물량이 많은 곳 거래 금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동대문구가 몇 달 사이에 1억, 2억이 상승을 했고요. 노원구 거래수가 11호 대책 이후에 가장 많았죠. 거기까지 확장되면 그 이면에 있는 물건들로도 지금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집들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격 상승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풍선효과라고 하는데, 그럼 그 풍선효과가 너무 심도하게 일어난 케이스가 이제 2018, 19, 20, 21년인데 그때의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 다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래수는 떨어지는데 계속 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또는 경기권에 있는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KB 통계보드를 보고 매매 가격 지수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201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1%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는 후발주자라 여기서부터 상승이 대대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딴 데들이 다 가격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가 신축이 많잖아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등을. 근데 여기까지는 딴 데들 사다가 딴 데들이 가격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형태로 사게 되거든요. 여기 2.0이 넘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넘은 것들이 딴 데까지 퍼지기 위해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0.2죠. 이제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0.2죠. 여기는 그동안 외면받아 왔어. 근데 0.0을 넘어선다는 얘기는 밀려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얘가 이제 요즘에 필받아서 0.8까지 올라간 거고요. 급등했죠, 여기서. 그리고 구로구 같은 데도 0.4죠. 그래서 결국은 매수 건수가 적어지더라도 가격이 빠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죠. 내 현황에 맞는 집, 서울에 어떤 걸 사더라도 지금 후회를 안 할 시기가 지금이다.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KB 통계보드 들어가서 주간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좀 낮은 곳, 덜 상승한 곳 사면 최소한 내가 산 다음에 계속 오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다. 그러면 11호 대책 떨어진 이후에 풍선 효과가 난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서울을 못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택할 곳을 동탄이라고 봤고, 여기도 지지부진하다가 딱 곡선이 20일부터 상승하죠. 매수자들이 쭉 붙었다는 얘기예요. 규제 이후에. 구리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급등했죠. 여기가 10월 13일이야. 11호 대책 나타나고 나서 상승하기 시작했죠. 지금 규제지역 지정당하기에는 아직 상승률이 좀 적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아까처럼 2% 정도 이상 올라가. 그러면 여기도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규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규제를 하면 구리에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뭐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서울로 들어와요. 이게 핑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사람들의 욕심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동탄, 구리, 그리고 그 옆에 남양주의 다산, 부천, 김포, 안양, 안산 이렇게까지 흘러갈 거거든요. 풍선 효과가 꽤 폭넓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정부가 규제 정책을 워낙에 잘 컨트롤해서 쭉 천천히 상승하게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부담감 없이 집들을 매수할 것 같아서 폭등하면 못 사거든요. 근데 좀 천천히만 올라가게 말들 되게 많아요. 인구 줄어든다, 집 남아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 집은 부족하거든요. 누구나 원하는 집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공급 물량은 일정한데 거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집이 줄어들고 공실이 많이 생겨도 부동산 투자는 지금이라도 배워놔야 되지 않나. 이게 그래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어집니다. 그럼 26년의 부동산 상황은 어떨 거라고 보고 계세요? 26년도 여전히 제 생각엔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정부가 다음 규제책을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상승을 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사게 막아서 상승률을 좀 떨어뜨려서 집값이 너무 급등하는 게 아닌 상태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11호 대책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다음 정책을 내놔야 되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공급 정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집 갖고 있어? 그럼 세금 많이 내. 보유세라고 하죠.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를 아마 많이 책정하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설왕설래가 많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민심을 좀 잃지 않을까 막 이런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정부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강력한 정책들을 한꺼번에 많이 내는
정책이라서 이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규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꺾이진 않거든요. 사람들의 욕심을 지금 당장 어떻게든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2018년에도 똑같은 정책이 나왔었고 그때도 대출 규제, 그러니까 대출로 인해서 집 투기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 레버리지가 되는 대출 안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편리한 대책이긴 한데 지금도 그걸 또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돈 있는 사람만 돈 번다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돈 없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돈 없는 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더 이상 돈 없다고 묻어두기에는 나중에 진짜 사지 못할 금액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다리를 놔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다리가 너무 높으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사다리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결과적으로는 돈 없는 서민들만 막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다주택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랄지 아니면 집을 못 사게 하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세금 많이 때리든지 이 규제도 있어요, 여전히. 근데 무주택자들,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방법으로는 해당하는 집값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 바우처랄지 아니면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LH에서 공급하는 공급주택이랄지. 근데 대부분 안타깝게도 그런 공급주택들이 들어가서 살기에 인프라가 너무 약하거나 너무 먼 곳에 지어놓거나 교통편이 안 좋거나 이런 집들을 지어놓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어떻게든 도심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도심에는 그게 좀 힘든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 있는 사람들은 규제의 영향을 절대 안 받거든요. 정말 안타깝긴 한데 용기를 내서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 시작하기에 지금 상황이 아닌 거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어느 방법으로든 부의 사다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시작점이 전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안 그러면 2, 3년 후면 더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는 집값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한 3, 4년, 좀 길어지면 5년까지 해서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도 못 잡으니까 지금이라도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지금 당장을 보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까지 모았어. 그럼 3천만 원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보면 의정부나 안성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최소한 6천에서 7천 만들겠어. 목표 잡으시고 한두 건 정도면 되니까 6천에서 7천으로 이제 수원권까지 올라오고 거기서 한 1억에서 3억 사이로 벌겠어 라는 목표를 가지고 4, 5건, 5건 정도 진행하면 그 돈 나오거든요. 그 돈이면 충분히 서울 들어올 수 있고 그 기간으로는 한 3, 4년 정도면 충분하니까 3천으로 6천 만드는 건 좀 어려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왜냐하면 적은 돈일수록 내가 가야 될 곳이 좀 멀어지기 때문에. 근데 1억으로 2억 만드는 건 쉽거든요. 더 쉬운 건요. 2억으로 4억 만드는 건 더 쉬워요. 나중에 갈수록 더 쉬워지는데 처음에 진입장벽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그런 사다리라도 만들고 놓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집값 올라가는 것만큼 월급 올라가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근데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월급 올라가는 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나면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일반 청년이 집 사기에 걸리는 시간이 예전에 10년 전엔 10년이었는데 이제 20년이다, 30년이다. 이제 곧 그 얘기가 내년에 나올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 전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절에 사는 거 손해는 안 봅니다.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싼 물건 보셔야 되거든요. 3천, 4천 갖고 있어도 투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서 이미 나와 있는 물건, 1억에 나와 있는 물건을 막 졸라서 8천, 7천에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막 졸라도 9,800, 9,700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경매는 이런 물건들을 7천, 8천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경매더라. 1억짜리 물건이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고요. 1,000에서 1,500 정도 남기는 걸로 두세 번 하면 벌써 3천, 내 투자금 정도 뽑잖아요. 두세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내가 가격만 잘 잡았으면 1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 투자금 2배를 벌어. 그만 6천에서 7천 만들어지잖아요. 저도 삼성 갖고 전 시작했는데 인천에서 시작했거든요. 인천에 투자를 시작해서 결국 서울 입성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표를 그렇게 잡아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일반 매매에서는 없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하는 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규제 정책 3개가 서울에 동시에 가라앉아 있는데 대출 규제하기 위해서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집 살 거면 너 사야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 라고 하는 토지 허가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는 토지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되는 사람인지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허락받는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 같은 경우에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경매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내가 1주택이 있어. 난 지금 이 집에 입주할 생각이 없거든. 2년 후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일반 매매로 하면 내가 내 집을 팔고 이 집에 입주해야 돼. 그러면 토지허가를 받지 않는 건 뭐가 있지? 그럼 경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매로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돈 벌 집을 살려면 괜찮은 집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지금 경매로 나와 있긴 한 거예요? 물론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경매로 낙찰받으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좋은 집들이 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 집을 살 때 망해서 경매 넘어갈 걸 알고 사진 않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그 집 들어갈 때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큼 수리를 해서 들어갔겠죠. 그 정도의 집들은 지금이 많이 나오더라. 이거 10년 전만 물어봤어도 그걸 감당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수리된 집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리된 집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더라. 서울 물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서울 집업이라고 치고 물건 종류 아파트 진행 물건이라고 치고 검색을 누르면 서울 물건이 지금 236건 있네요. 서울에만 아파트가.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낙찰받은 거 한 건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인데 이건 금천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이것도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5억 5천에. 평형대가 40평대거든요. 네이버에 12층 남향에 있는 물건이 6억 5천에 나와 있거든요. 호가보다 1억 정도 싸게 이게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물건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 계산하면 또 괜찮은 금액들이 나오겠죠. 1억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경매에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노원구에 있는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 연말이라 좀 적은데 연초 되면 또 물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계동에 있는 중계 5단지 물건 이것도 지금 3억 2,560만 원의 최저가에 38제곱미터짜리 지금 3억 9천부터 나와 있잖아요. 이런 물건은 3억 2,500에 지금 최저가를 하기 때문에 입찰 가격이 충분히 나오죠. 아까 제가 풍선 효과가 났다고 한 곳 있잖아요. 구리 인창동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한번 유찰돼서 4억 9천까지 떨어졌잖아요. 30평대 지금 매매로 나온 게 6억 6,500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실거래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거래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5일 이전에는 그렇게 거래수가 많지 않았죠. 근데 11월 달에만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서울에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구리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이게 내려가다가 멈춘 상태에서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구리 수택동에 있는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거는 20평대 물건이죠. 3억 6,4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최저가가 4억 4,500에 1층 물건이고요. 거래도 요즘 들어서 많아졌죠. 갑자기 11월 달에 거래된 개수 보세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보면 9월 달에는 별로 없어. 근데 20일, 16일, 31일, 29일 물론 거래 기준이긴 하겠지만 11월 달에 이 정도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서울을 못 사게 막아놨으니까 구리가 지금이 바닥일 거야. 구리 많이 사러 오겠지. 가격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하셨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매수자들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정리하자면 지금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지역의 집값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퍼져나가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했을 때도 지금 0.2%만큼 매매 지수가 오른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집값은 상승한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월급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보다는 지금이 싸게 사는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내가 만약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 경매로 인해서 현금이 충분해질 때까지 사고 파는 걸 반복하셔서 자산을 만들어내자. 결국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는 경매로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집 사는 것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매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에 비해서 생각보다 쉬운데 사람들이 인식이 경매는 위험해라는 인식이 있어서 경매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경매가 위험한 건 아니고 모르는 본인이 위험한 거죠. 조금만 알면 되거든요. 제 수업 들은 수강생분들 중에 70대 진달래님이라고 계셨거든요. 남편분께서 정년 퇴임하고 퇴직금이랑 여러 가지 모아놓은 걸로 이제 자기 건물을 갖고 싶다. 근데 그분도 자기 건물을 가질 때까지는 아직 약간 부족해. 송파에 갖고 싶어 했거든. 근데 그분이 머리가 하얗신데 컴퓨터도 잘 못하시는데 심지어 컴퓨터도 배워가면서 결국은 2년 반 만에 송파에 건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1층에 편의점 넣고 각 층에 다른 것들 넣고 자기 꼭대기 살면서 월세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했는데 그분보다 나이 적으면 그냥 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 또는 난 컴퓨터 잘 모른다. 난 법적으로 뭐 아는 바가 없다. 다 핑계예요.
우리가 1년 내내 뭐 8시간, 9시간씩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럴 정신에 약간 10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해도 경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냥 벌리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노력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오래 낙찰 받으신 분들 중에 입주하신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돈 버신 분들도 계시고, 못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진짜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쟁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원일 가데라곡이라는 아파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가 6억 1,900만 원에 낙찰을 했거든요. 7억 3천에 팔았어요. 내일 모레 잔금 받습니다. 비조정 지역이니까 양도세에 대한 비교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벌어들인 금액의 한 24% 정도가 지출이 될 거고요. 그러면 못해도 1억 1,200에서 1억 2천 정도니까 1억 언저리로 벌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건 딱 하고 연봉보다 더 번 거죠.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깎아줄 시기가 아니라서 견뎌서 이 가격에 팔았다. 그러니까 시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굳이 싸게 팔 필요 없이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긴 했는데,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게, 돈을 버는 경험을 딱 해보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요. 근데 해당하는 믿음을 계속 끌고 가는 그것들은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알고 수 있거든요. 가장 멘탈이 붕괴되는 게, 오늘 나갔다 와서 입찰했는데 폐찰했어. 또 나갔다 와서 입찰했는데 폐찰했어.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보답이 나한테 안 오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언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60번 정도는 조건 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58번 만에 낙찰이 됐거든요. 첫 낙찰이. 그렇게 해서 결국 포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 돈을 버세요. 게다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 내리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냥 물건을 집어서 줘요. 경험하시게. 돈 버는 경험을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이 내 평생에 나의 또 다른 수익원이 되도록 해주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찰 가격 산정에 대한, 그래서 입찰 가격 산정하기 위해서는 얼마에 팔지, 그리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얼마의 수익을 볼지에 대한 입찰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무료 강의도 합니다.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붙자도 모르시는 분들의 질문도 다 받아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준 높게 투자해 보신 분들의 질문도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질문함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더 배워가는 것들도 있죠. 세금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는 세금들도 잘 모르면 많이 내거든요. 근데 좀 알면 조금 낼 수가 있어. 그 조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무료 강의에서 다 풀어낼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강의를 들으시면 그냥 말로만 들으면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경매 성공 사례. 성공 사례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이 있다는 사례를 보면 내가 시작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에 대한 분석집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무료 강의 안 듣더라도 이 자료라도 받아가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림 신청 꼭 해놓으시고 반드시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의 시작점으로 만드시면 제가 영광이 될 것 같아요. 경매가 아니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오셔서 무료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투자라는 걸 시작하고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IMF 오면 어떻게 해요? 금리가 높아지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환율이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젖혀둡시다. 일단 전 그걸 관리하지 못하는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리스크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만 생각하자고. 요렇게 입찰해서 낙찰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여기에 누수가 발생되면 어떻게? 그럼 이 집이 잘 안 팔리면 어떻게? 요런 리스크들만 생각해서 가격을 책정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노력할 수 있는 건 노력한 다음에 남 탓하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시작에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리스크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도움이 될 테니까, 돈 잃지 않고 벌고 싶은 분들 계시면 꼭 고정 댓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거든요. 충분히 알고 나서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어딜 통해서든지 상관없으니까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